윤석열 검사, 저는 윤석열 검사를 박근혜 대통령 때부터 정말 눈여겨봐 왔었거든요. 그때는 박근혜가 저질렀던 일이 너무나 창피스럽고, 이제 부끄럽더라고요, 진짜. 그래가지고 윤석열이 일을 잘 해결하기를 바라면서 계속 이제 동선을 쫓았거든요. 그러면서 말과 행동과 능력,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굉장히 신임이 가는, 너무나 믿음이 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주 응원을 보냈었죠. 그런데 결과도 굉장히 좋았었죠. 그런데 하나 놀라운 것은 이제 정권이 바뀌고,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금 현재 됐는데요. 그때 그 당시에 문무일이 검찰총장이 됐잖아요. 왜 그랬지? 하고 생각을 했었어요. 윤석열이 완전히 공신 중에 공신 아닙니까? 저렇게 능력이 있는 사람을 왜 바로 검찰총장으로 지명하지 않지? 이상하다 하고 생각을 했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이렇게 정부가 정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이제 안희정을 완전히 이제 날리고, 그 다음에 이재명을 또 막 마녀 사냥을 하고, 그리고 뭐 사람들 굉장히 많이 죽어 나갔잖아요.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아하, 저렇게 쓰고 있으니까 윤석열 같은 사람을 검찰로 앉히지 않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예. 그랬는데 웬걸 이제 문무일이라는 사람이 계속 이제 뭔가 정부에서 하는 일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는지 계속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예, 그러더니 검찰총장을 이제 바꾸는 그런 상황이 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앞에서 이제 제가 한번 문재인 정부가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기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 번째에도 이렇게 후보자에는 올려놓지만은 하지 않을 거야 하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주춤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죠. 예. 그런데 이게 웬걸 윤석열 검사를 이제 청문회에 딱 앉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이 있나? 그러면은 뭔가 진짜 그동안에 해왔던 이런 것은 어떤 그 안에 있는 문재인 대통령 흔드는 세력 때문에 이제 그랬나 보다 라고 또 한번 믿어볼까 하는 생각이 살짝 올라왔어요. 예, 그러니까는 이제 또 동시에 이런 생각도 있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항상 양다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외교도 양다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안에서 뭔가 의사결정을 할 때마다 제가 볼 때는 양다리를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을 쓸 때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윤석열 이분을 이제 나중에 총장으로 쓸 때도 아주 고심을 했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선택하는 것만 봐도 굉장히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아주 자기가 깔끔하게 정치를 해왔다 하는 이미지를 주잖아요. 그래서 다행이다 하는 생각을 또 좀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검찰총장이 되는 과정에서 이제 청문회를 봤어요. 청문회를 보니까 이분이, 저는 이제 워낙에 윤석열 검사에 대한 어떤 신임과 또 존경 그리고 이제 신뢰 뭐 이런 거, 그리고 우리나라에 저런 사람이 있어 정말 다행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하는 사람이라서 이제 실제로 또 이렇게 청문회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실제로 말하는 그런 상황 안에서 언행일치가 되는지, 진짜 내가 가져왔던 어떤 좋은 이미지가 딱 맞아 떨어지는지 한번 이제 봤는데 저는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가져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런 말을 했었어요. 나는 지금까지, 그러니까 지금 이분이 평생 동안 이제 검찰 생활을 하면서 완전히 일을 너무너무 잘하는 강골 검사로 이름을 날리고 있잖아요. 근데 완전 최고의 정점에 갔다가 또 막 뒤로 밀려났다가 또 이제 실력이 워낙에 출중하니까 어려운 상황이 오면은 또 불려 나와가지고 뭔가 이제 이번에 박근혜 이 사건 같은 것도 깔끔하게 해결을 하는 이런 진짜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근데 청문회에서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자기는 평생 동안 계속해서 이제 정부가 바뀌는 걸 봐왔다 이거예요. 하지만 자기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다 이겁니다. 물론 믿을 만한 팀이 있었겠죠. 믿을 만한 어떤 검찰들. 그런 얘기를 딱 듣는데
가슴에 딱 와닿는 겁니다. 자기가 한결같은 마음으로 지금까지 이제 살아왔기 때문에 또 자기 일을 아주 프로페셔널하게 해왔다는 거죠. 그 어려운 일을.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탁 던지는 말이라서 정말 의미심장하게 딱 꼽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청문회를 통과했을 때 정말 마음이 기뻤어요. 그랬는데 또 한편으로 걱정은 했죠. 왜냐면은 검찰이 되면은 또 전부 다 이렇게 정권의 개가 되니 어쩌니 해가지고 저는 윤석열 검사의 어떤 그런 명예가 완전히 땅에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 올까 어떨까. 그래도 아직까지 이제 문재인 정부가 2년 좀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시간이 좀 더 많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이 과연 정말 정의로운 어떤 검사로서의 자기의 어떤 능력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까라고 또 동시에 생각을 했었어요. 거기다가 이제 조국이라는 사람이 훨씬 더 이렇게 애송이처럼 저는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법무부 장관이 되면은 그 애송이 밑에서 그 강골 검사가 있잖아요. 검찰총장으로 있는 것도 참 그림이 안 맞긴 안 맞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검찰 총장이 되고 나서 나중에 이렇게 티타임 하는 데서 보니까 이렇게 조국이 뭐 이런 청문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청문회 통과한 걸 뭐 축하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강기정도 옆에 있고 그러면서 이제 청문회 통과하고 나면은 뭐 조국 말이 가정이 화목해진답니다 이러면서 웃고 이러는데 저는 조국을 보면은 굉장히 연기를 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말도 그 사람이 쓰는 말도 보면은 굉장히 그러니까 굉장히 연극적인 거죠. 그런 것들이 항상 그런 걸 느꼈어요. 근데 이제 윤석열 검사가 뒷짐을 지고 있으면서 허허 하고 웃는데 법무부 장관이 오히려 윤석열이지 완전히 저런 애송이가 참 그림이 보기에 좀 그렇네. 뭐 제 입장은 사실 그랬어요. 능력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뭐 능력 때문에 저는 그렇게 본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사람의 신임을 받은 조국이 이제 앞으로 법무부 장관 그 청문회를 앞두고 있다는 것을 본인이 더 잘 아니까 그때만 해도 이제 웃으면서 아주 자신이 있었던 거죠. 조국은 막 죽창 들고 나가자 뭐 이런 말을 한 것도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이름을 조금 더 이렇게 색깔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했었던 어떤 자신감 있는 모습에 또 하나죠. 노이즈 마케팅 같은 거 이런 거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색깔은 분명하다 이것을 보이기 위해서 했다고도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세상의 맙소사 법무부 장관 후보가 되자 말자 이런 사건이 터지네요. 윤석열 검사가 조국을 조사하는 이런 상황. 그래서 제가 이런 그 상황을 보면서 조국이 분명히 자기가 사필 규정이라면은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예, 그런데 펀드가 튀어나오는 겁니다. 펀드가 딱 튀어나오는 순간 이것은 문제가 있겠구나.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크겠구나. 근데 이것을 덮어버릴 것인가? 청문회를 통해서 덮일 것인가? 아니면은 드러날 것인가? 하고 저는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때만 해도 윤석열 검사가 이렇게 압수수색을 하는 상황이 올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은 이제 드러나는 게 이만큼이기 때문에 바다에 바위가 이만큼 보이잖아요. 그럼 뭐 요만큼 보여도 바다가 워낙 깊기 때문에 밑에 바위는 이만하거든요.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어가지고 이만큼 보이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누가 조사하지 않으면 안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정권이 끝나면 그게 완전 조사가 들어가고 해가지고 이제 박근혜 최순실 꼴 나는 거죠. 그런 일이 조국에게도 벌어질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한 거잖아요. 펀드 딱 사모펀드다 뭐 이러면서 그것도 뭐 내용을 좀 들어가 볼수록 더욱더 과간이죠. 가족 6명만 한 거예요. 거기다가 압수수색한 내용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추적해 나가다 보면은 어디에서 무슨 일이 터질지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리고 조국이 늘 부산에 자주 내려갔잖아요. 또 부산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소주 마시면서 소주잔 올려놓고 그때만 해도 완전히 세상에 자기가 최고였어요. 정말로 권력에 완전히 최정점에 있으면서 행복해서 죽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 상황과 함께 지금
이런 상황이 터진 거잖아요. 근데 본인은 완벽하게 이 펀드에 대해서도 잘 진행하고 있다고 믿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주목한 거 뭐냐면은 민정수석이 되자 말자 2개월 만에 그런 펀드에 가입을 했다는 것에 완전히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펀드가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되려면은 참 많은 어떤 얼마나 신뢰를 해야지 그 돈이 10억 5천이 들어갔는데 말이죠. 그 조그맣고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배경이 있는 거잖아요. 그 조그만 걸 키워가지고 이제 뻥튀기 해서 먹겠다는 심산이 아니면은 그렇게 위험한 게임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가족들만 6명이 들어갔다는 것은 완벽한 비밀, 보안을 이제 자신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런데 막 죽창 들고 나가자는 둥, 또 막 부산에 가가 술을 먹고 소주잔을 찍어 올리고 막 이렇게 할 수가 있었던 거죠. 본인은 완전 무결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예. 그리고 법무부 장관에 나간다 하더라도 완전 취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자기가 인기가 많다고 생각을 한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극문빠들한테 인기가 많으니까 그거 다 내 거야 막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완전히 이제 이 사람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던 이 와중에 펀드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윤석열 검사 같은 경우에는 또 아주 그 특수통으로서 이런 쪽에 빠삭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청문회에서 했던 말대로 정권은 계속 바뀌어와서나 자기는 항상 그 자리에 있었다. 이 말이 바로 지금 이 사건을 조사하는 어떤 맥락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검사가 딱 이 일이 딱 터졌을 때 거의 90% 이상 윤석열 검사가 지금까지 지내온 과정으로 봤을 때는 믿음이 가는, 그러니까 이런 말 했잖아요. 완전히 그 보수당에서는 사람들이 완전 짜고 치는 고수톱이라는 둥, 완전히 조심을 해야 된다는 둥,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거는 자기들이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왔기 때문이에요. 부패한 검찰과, 부패한 자유한국당. 그런데, 진보 꼰대들은 이제 이중성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중성 중에서도 이제 겉으로 보이는 것은 워낙에 정의로운 쪽으로 이렇게 일을 몰아가는 척을 하는데, 윤석열을 기용을 했는데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겉과 속이 똑같아요. 그래서 아주 언행일치가 되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말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에요. 그냥 법대로 하는 거예요. 원칙대로, 법대로. 그게 다예요. 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을 두고 있잖아요. 지금, 민주당에서 막 적폐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면은 진짜 황당한 겁니다. 이 사람이 박근혜의 탄핵을 끌어내는 데 있어가지고 부패의 문제거리를 전부 다 해결하는 그 과정에서는 박수를 보내고, 지금 현재 조국이 펀드 문제가 이렇게 터져가지고 지금 압수수색을 이렇게 대대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동안에 이 사람이 강골 검사로서 최고 프로페셔널인데, 평생 동안 그 일을 해왔는데 어떤 확신 없이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런 사람한테 적폐라고 퍼붓는다? 이것은 진짜 황당한 겁니다. 그럴 게 아니라 수사를 지켜보자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상식이 있는 사람들은 그 말에 대해서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완전히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에서는 조국이 지금 대통령의 완전한 신임을 얻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공천권에 엄청난 권한을 행사를 할 것이라고 보는 거고, 그러니까 전부 다들 이제 완전 딸랑이 노릇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황당하잖아요. 지금 민주당에서 하는 행동이 진짜 언행일치가 되고 있는 사람들에겐 적폐로 몰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완전히 부패의 최정점에 있는 위선자에게는 완전히 최고다 이러면서 극문 똥파리들이 달려들어가지고 조국을 수호하자는 겁니다. 근데 일부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이제 조국이 승리할 거라고 보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황당한 겁니다. 어떻게 이중인격과 위선이 승리할 수 있습니까? 결국은 승리 못해요. 결국은 파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줄을 서는 거예요. 왜? 문재인 대통령이 양다리로 성공하는 걸 봤기 때문이죠. 그래서 진보 꼰대들은 그것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보니까. 근데 그게 어떻게 먹혀갖고 지금까지 이렇게 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는 얼마나 많은 부패가 있었겠어요. 그리고 언론 조작 같은 거, 이런 거 아주 악랄하고 있잖아요. 계산된 그런 조작을 지금까지 일삼아왔던 거죠. 그러니까 드루킹 사건도 터질 수가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이재명 도지사가 얘기한 마녀 사냥이다. 이것은 언론적으로 하는 것은 수사는 알아서 진행하니까 놔두고 조국이 하는 얘기는 청문회를 통해서 들어봐야 되지 않느냐. 왜 무조건 얘기도 들어보지 않고 그냥 다 끝난 것처럼 하느냐. 이것은 잘못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어요. 저는 거기에 적극 동감을 하거든요. 맞는 말이죠. 수사는 윤석열 검사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청문회는 열어야 되는 거죠.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이 서로 간에 자기들 셈법만 가지고 싸우니까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거잖아요. 가족은 뭐 아예 못 나오게 한다. 뭐 가족 펀드인데 6명 다. 그리고 뭐 딸내미 데리고 가가지고 지금 그것 때문에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건데 그거 무조건 못하겠다 하니까 이쪽에서는 지금 저런 식으로 그러면은 청문회를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계속 미루거나 아니면 못하겠다, 보이콧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몰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간의 접점을 찾지 못하는 건데 이것은 국민의 어떤 그런 알 권리를 빼앗는 거거든요. 민주당도 자유한국당도 서로 간의 접점을 찾아야 됩니다. 자기들의 어떤 정치적인 이익 이런 것만 가지고 사람들을 더 이상 가지고 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육 제도를 제대로 좀 바꿔라 이거예요. 출산율 제로. 이것은 지금 현재 이 지옥 같은 헬 조선이에요. 지금 이 교육 제도. 교육이 바뀌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촛불을 들고요. 교육을 바꿔달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 전체가 건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이넷다들, 정치 양아치들 있잖아요. 기득권 5% 이것들끼리만 똘똘 뭉쳐가지고 진보 꼰대 보수 꼴통 있잖아요. 정치 양아치들 합쳐가지고 지금 나라가 그래서 이렇게 위태롭고 불행하고 불안한 거거든요. 이 기회에 더욱더 여세를 몰아가지고 교육 정책이 바뀔 수 있도록 학생들이 목소리를 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바이.